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네, 김선윤입니다. 네,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 심야상담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TV 앞으로 보여주시고요.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심야상담소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오늘도 심야상담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네, 먼저 해결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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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새해 첫 주인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떨어졌는데 우리 증시는 너무 잘 가서 좀 겁도 나요.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 재미는 없었잖아요. 12월, 10월 계속 그랬어요. 그냥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우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종목들을 살펴볼 때 국내 증시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여타 대형주들의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이슈몰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2,990인데 이번 주에 3,000 찍을까? 막 지난주에 30일 마지막 날 다음 주에 3,000 찍는 거 아니야? 특히나 어제 더 그랬어요. 3,000 찍나? 코스닥 갑자기 또 1,000 가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이게 어제 뉴욕 증시 약간 밀리면서 그래도 국내 증시 아침에 약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치고 올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올려치면서 대형주들 쫙쫙 치우가면서 거의 3,000포인트 근처까지 와버렸습니다. 정말 조금만 올라도 3,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10포인트 남겨두죠, 네.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국내 증시에 도움을 주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제 이제 개인들이 조 단위의 매수를 보였고 오늘도 7천억 이상의 개인 매수가 잡혔고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이 1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시장은 또 기관이 5천억 이상의 매도, 외인이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완전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식의 예탁 잔고도 그렇고 개인들이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을 통해서 축적된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의 우려가 해소가 되는 딱 그 시점부터 해서 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화, 수, 그리고 오늘 월, 화 이렇게. 이게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조만간 패턴적인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겁없는 우리 개인들의 과감한 투자, 자금들, 조금만 종목이 밀려버린다면은 대형주들 놓치지 않고 매수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서 더 올라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따라 들어가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슈가 좀 빠져버릴 경우에 갑자기 급락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벌떼처럼 따라서 쫙 주식을 올렸다가 갑자기 또 확 꺾여버리는 대웅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그런 모습이었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참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근데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한동안 유지가 되고 이게 돈의 맛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올해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증시 자체가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가 됐든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3,000이 아니라 지금 4,000포인트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 볼 때
네, 충분하게 시장에서 한번 돈을 벌 수도 있고 사실 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포인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증시로 자금이 또 몰리는 경향도 강해서 조금 더 시장이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약간의 밀림이 나오더라도 장중에 3,000포인트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더 갈 수도 네. 있고 어쨌든 즐거운 또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폭이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 오늘의 대형주 움직임을 봐보니 참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정말 잘 가는 시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단순한 조정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셔야지 3,500, 4,000포인트 가셨을 때 또 재밌는 수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3,000포인트를 사실 작년 도달할 수 있겠다, 뭐 아니더라도 연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잘 맞춰드린 것 같고 지금은 또 포인트를 바꿔서 연말까지 뭐 3,400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4,000포인트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 정도로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좀 즐겁게 그리고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는 투자 마인드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강한 시장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심야상담소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2021년 잘 즐길 수 있을지 상반기 잘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노랑이 궁금증, 노랑이 분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셨을지 만나볼까요? 노랑이 궁금증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은요. 한번 볼까요? 싱글벙글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주 가장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현대로템이 가장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제대로 분석해 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주이기도 했었죠. 이 현대 관련해서 그룹주들이 전체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너도 현대냐 나도 현대다 하면서 현대 관련된 종목들 쫙 잘 갔는데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계속 강조해줬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오늘 1등으로 꼽힌 게 오늘장의 특징주이기도 한 현대로템이니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현대로템은 이제 허반석 위원도 같이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저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고 항상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가 20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1차로 제가 강조를 드려왔었고 그게 어제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1차는 20만 원이지만 더 올라가면 24, 25, 30만 원을 넘어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이걸 강조드려 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가 비싸다면 현대 위아를 봐라. 이것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 왔던 거고 거기에 현대 위아가 싫다면 현대 모비스를 봐라. 이것도 말씀드려 왔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제철이나 뭐 현대 오토 다 상관없다. 현대차 그룹 내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서 또 현대로템은 현대그룹의 수소 인프라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또 역시나 현대로템까지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부담스러울 경우 그 대안으로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다 가버렸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우선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사실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선택해 주신 현대로템이에요. KTX 투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70조 원 규모가 나왔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현대로템 하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소 인프라 관련된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 KTX 이게 말이 70조지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가? 자, 2차 전지 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70조? 100조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2차 전지 관련으로도. 그런데 KTX 쪽으로 70조가 들어간대요. 근데 KTX 관련해서 인프라 구성을 할 때
철도 관련 회사들이 사실 대형주 가운데 없어요. 네, 몇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밑에 있는 하청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이렇게 약간 조금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종목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산업적으로 확 커진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정말 아주 좋은 매출을 수주가 늘어나는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확대 포인트가 이 종목들이 한정적으로 들어와주면서 현대 롯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너지가 나온 겁니다. LG전자가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 상한가를 갔는데 더 가고 있잖아요. LG전자도 아침 방송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수익률이 네. 또 어마어마하기도 한데 LG전자는 지금 기존의 이제 가전제품 포인트에서 갑자기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가버립니다. 캐나다 업체와 갑자기 협업하면서 가버려요. 그럼 사실 LG그룹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동차 관련된 모든 부품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여기 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따라서 LG전자 기존의 가전제품 매출 플러스 자동차 산업까지 들어가면서 크게 전자의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히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소 인프라 포인트를 갖고서 좀 장기적 관점에 저도 한 3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있지만 1차적으로 2만 원에서 2만 4, 5천 원까지 보긴 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KTX가 터져주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갈까? 아니 여기서 멈출까에 대한 부분. KTX 이슈가 단기적일까? 근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KTX 쪽에서 KTX도 투자를 해요. 열심히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올 이슈거리가 대북 관계의 연결고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현대로템의 사실 주가 흐름 보자면 이전에 이제 2018년 고점 자리는 45,000원짜리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려쳤을 경우에 절반 정도 회귀한다 그러죠.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가 이제 바닥 중간 27,8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선 자체가 중간값이라 좀 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더러 한 27,8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쉽게 멈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재밌는 거는 또 현대그룹 전반에서 상황을 봤을 때 애플카가 나온다고 하고 그쵸. LG도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뭔가 좀 너무 경쟁이 심화되니까 현대차에는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보고서들이 나와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다음날 주가가 다 급등해 버렸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도. 그래서 시장 자체 파이 자체가 원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현대로템의 단기적인 포인트로 급등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은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LG전자처럼 또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고 3만 원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매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철도 관련주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종목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급등이 나도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철도 관련주인 거죠? 네, 대호 AL이에요. 대호 AL 같은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1차 벤더이기도 합니다.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예요. 알루미늄 한 폭이 한 50cm 정도 되는 요 폭을 만드는데 주로 만드는 제품들이 고급차 내장재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알루미늄 그리고 철도 관련 부품들 그렇게 들어가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배터리 하나의 셀을 만들 때 케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 크기 자체가 보통 한 주먹 크기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딱 요 정도 사이즈 알루미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슈가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공장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가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대우는 이제 2차 전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 KTX 철도까지 껴버렸어요. 이렇게. 현대로템과 이제 뭐 같은 맥락. 그러니까 뭐 대하TI도 있고 한데 대오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또 현대로템처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소 종목에다가 시장액이 700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나 내년으로 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얼마나 커질까요? 또
제가 만약에 상장사를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대우 AL 같은 매력적인 회사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M&A 세력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많이 밀렸지만서도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런 종목이에요. 이 바닥까지 내려왔다 다시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처럼 주가 흐름 자체가 새롭게 전고점 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대차나 현대위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네, 아쉽게 2, 3위 또 했던.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는요. 제가 정말 방송에서 7월부터 얘기를 드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7월 첫 급등하는 날 제가 유땡땡에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좋다. 그리고 수없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셔라. 20만 원은 그냥 가니까. 네, 이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최고점 자리 2000 언젠가요? 12년도 27만 500원 자리가 있습니다. 27만 원대, 25만 원 이상인데 여기 자리를 언제 도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항상 네. 고민을 해요. 전고점 자리에 도달하면은 이 자리를 뚫고 가는지 못하는지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생각을 하실 게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거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전 그 어떤 해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고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다 좋아요. 네. 거기에 핵심 수혜주로 좀 뜨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플카도 있고 여타 다른 뭐 관련된 뭐 현대차의 매출 확대를 방해하는 포인트도 생길지언정 너무 먼 미래예요. 네. 당장 상용화를 했을 때 2, 3년 안에 현대차를 제낄 수 있는 수소 관련된 자동차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투자하실 때 뭐 3년, 4년, 5년 보고 투자한다 하시지만 몇 개월만 주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도 멘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 3년 안 동안 현대차를 이길 수 있는 그룹이 없어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건 현대 위아도 그렇고 이제 모비스도 그렇고 밀리면 그냥 사라. 근데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부담스러우면 현대 위아 사세요. 그리고 라인까지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라인에 맞아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의 깊은 하락자리 제껴버리고 이 하단자리 맞춰서 이렇게 선을 수도 없이 제가 그렸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이런 하단 자리에 올 때마다 그냥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놔두세요. 네, 뭐 만족하시면 파시고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네, 이런 포인트들. 위아도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네. 현대 모비스까지도 제가 원래 이제 추천을 안 하려 하다가 모비스까지도 말씀을 최근에 계속 드려왔었죠. 네,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또 하나 안타까워서 제가 NC소프트 제가 100만 원 간다고 그렇게 아시죠? 네. 정말 많이 얘기해도 입에 침이 다 마르신 것 예. 같아요, 지금. NC소프트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몇이나 계실까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 회사가 100만 원을 못 갔어. 99만 7천 원이야. 우리 김택진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100만 원 찍어야지 기분이 좀 풀리죠.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갈 건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0만 원 간다고 수없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떨어지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지는 마음이 네. 너무 불안해서 던지신 거 아닐까 조금 두둔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원래 대형주 리딩을 잘 안 하는데 네. 아침 방송마다 대형주 리딩을 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드리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추천드렸던 종목 저 봤어요. 답답합니다. 삼성 SDS. 네, 삼성 SDS 아침 방송에 추천드렸죠. 심지어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오늘 급등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까운 건 이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심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마인드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의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돈을 버셔야 돼요.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좀 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식으로 돈 벌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진짜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나면요. 몇 년 동안 안 올 수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 말고 내년 상반기. 네. 그래서 좋은 시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픈방 들어오시면 제가 대형주 리딩 수시로 해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좋은 결과들 내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해결사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간다고 했던 종목들 가지 않았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려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노랑이 궁금증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현대그룹주 새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 내주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노랑이 궁금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드디어 네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왜 또 마지막이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해결사님. 근데 계속 서울경제TV 함께는 하는데 이게 저희 심야상담소가 마지막이란 얘기죠? 심야상담도 마지막이고요. 전 앞으로 이제 목요일 저녁 10시에 하는 강의 방송밖에 안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출연이고 다만 매일 아침에 이제 제가 9시 한 반쯤에 전화 방송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도 다 오픈방에다 올려드려요. 거기에 올리는 종목들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 하고요. 한 2, 3% 이상 수익 나면 정리하라고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2, 3% 이상 올라간 종목, 5% 이상 올라간 종목이 100%입니다. 아유, 네. 꼭 오셔서 네, 아침 방송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상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상담 늘 그랬듯이 문자 상담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상담은요. 서울 바이오시스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19,050원에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서울 바이오시스 제가 살짝 차트를 보니까 아직 뭐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선은 종목을 매수하신 게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를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에 따라 올라가기도 했으니까요. 그에 따라 보신 것 같고 근데 애플카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2023년, 24년이거든요. 네, 근데 해를 이제 못 받긴 했어요. 만들긴 할 건가 봐요. 아니 근데 사실 대기업도 기간을 어기는데 이건 애플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제대로 제품이 안 만들어지면은 미룰 수밖에 없어요. 아유, 네. 그래서 저는 한 2025년 보는데 그래도 빨리 해도 2023년이에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때 그때 애플카 나오면 뭐해요? 네. 그래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슈는 터졌어요. 이슈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제 수급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면 이게 너무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뭐 투신 쪽에서 매수가 잡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그렇다 할 건 없어요.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은 상황이고 기간도 잡아주긴 해요. 근데 막 집중적으로 잡는 모습은 아니에요. 회사의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나 좀 좋아질까? 3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가 4분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너무나 이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다면 영업이익 183억 이슈 포인트,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니 130억 나와주고 있어요. 시총 대비해서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고평가이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으로 보건대 바닥을 확인하면서 11월 달부터 진바닥 확인하면서 올려치는 포인트가 나오고 한 2주 동안 횡보하는 모습에서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번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현재 가격 포인트에서 한 15%에서 20%까지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다만 생각하실 게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만 우선 보자는 거예요. 그 이상 보지 마시고. 네. 그래서 상승 포인트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면 21,000원까지는 안전하게 갈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그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은 기관들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거셀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사 튼튼하고 나쁘지 않아요. 다만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고평가 인식에 대한 부분이 별다른 좀 영향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점 자체가 21,000원, 22,000원 포인트가 될 테니 그 자리가 온다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하셔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상담 또 문자로 가볼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명입니다. 초록뱀 가지고 있습니다. 1,59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작년에 자주 이제 언급이 됐던 종목이 왜 웃으세요, 회장님? 아닙니다. 아, 네. 초록뱀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게 우리 이제 이종수 멘토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네, 그런 맞아요. 종목이요. 나쁜 종목 아닙니다. 아니, 공략했던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수익도 많이 냈어요. 냈고 좀 많이 뿐이에요. 그 빅히트가 뭔지 사람 참 힘들게 하는데. 네. 자, 어쨌든 초록뱀을 저는 지금 상황부터는 진짜 괜찮게 봐요. 오. 매수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단가 자체가 보니까 1,500원대신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 급등할 때도 안 파시고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0만 원 쓰면은 사실 수익이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엄청 줄어든 거죠. 엄청 배가 아프실 것 같아요. 내 돈이 저기 있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갈 수 있어요. 추세적인 흐름과 바닥 확인에 대한 체크를 해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바닥 라인은 거의 이 정도 포인트가 나오긴 해요. 얼추 이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 보고 크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상승 흐름을 타는데 그게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좀 흐르다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다시 2,500원까지의 회귀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1차적으로 2,500원까지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있어서는 네, 급등이 8업 나온다면은 정리해야 되는 그런 각이지만 네, 조금 기다리시면서 한 2,500원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록뱀 작년에 정말 자주 언급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관련돼서 이제 이슈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자세하게 대응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끊어버리셨나 봐요. 여보세요? 그러면 한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 아유, 들었어요. 시청자님 연결 안 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고맙어. 미안하고, 예. 예,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SK 바이오 팝 네, SK바이오팜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0%고, 네, 가격이 18만원.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이 이게 시장에 계속 알려져 왔던 게 6개월 딱 넘어가자마자 보유수 물량이 팡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6개월 때까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보유수 물량이 보통 가장 많이 풀리는 시점이 6개월 딱 넘어갈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열어봐도 아직 팔 수 있는 물량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종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언제든 보호회수 물량이 좀 풀려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의 방해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밀린 포인트 맞춰서 이틀 동안 뭐 첫날이죠. 화요일 날 오늘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예,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SK바이오팜이
다시 한번 이 보호회수 물량들 풀리고 시장에 다 출회가 된 다음에는 20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다고는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시간이 다만- 얼마나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 나올 물량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빠르면 2주 정도. 한 2월부터 늦어도 한 2월부터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20만 원 그 위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달만 좀 참아보자 의견을 드려볼 테니 네. 수익 보시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에 있어서 한 1주, 2주, 3주가량은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좀 견디셔야 된다. 팔지 마시고. 그래서 버티시다가 수익 보시고 나오는 종목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랑 오늘 흐름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주가 안정은 좀 된 것 같고요. 예. 항상 첫날이 문제거든요. 어제 다 나오면서 시가부터 해서 올려치는 모습이 좀 오늘도 올라가는 걸 보니 나오더라도 16, 17만 원 선에서 소화가 다 되면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는 적자는 아닙니까? 회사는 안 보셨나요? 당연히 네. 적자 회사예요. 적자예요. 적자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의미는 없고요. 예. SK 바이오팜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올해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셀트리온처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흑자로 돌아설 회사는 맞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네. 없는 부분이고 이 종목이 실적으로 상장된 건 아니잖아요. 기술력과 기술을 가지고 상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실 필요는 없고 당장에 있어서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꼭 캐파 확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자폭이 줄어드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주가는 계속 랠리를 그리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6개월 전 그런 거는 모르고 네. 외국인이 자꾸 많이 사서 그 따라 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다고 정말 많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상장주들은 6개월 넘어가서 상황 보고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6개월 기점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그래도 6개월 기점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다분한 종목이라 뭐 외인 매수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가 있고요. 진짜 외국인은 아직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추이를 지켜볼 텐데 걱정보다는 그냥 버티셔야 돼요. 더 이상 예. 제가 해결해 드릴 건 없어요.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상 갔을 때 그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17만 원에서 좀 옆으로 기겠습니다. 한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기간을 잘 참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이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도 높으신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 그 기간 잘 버티셔서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 저희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골프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2,000원에 30%요. 72,000원에 30%. 예, 골프 예. 좀 직접 치시나요, 시청자님? 예, 제가 골프를 아, 좋아하고 그러셔서. 매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해결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예. 예, 시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네, 추워가지고 스크린 골프를 가려고 했는데 골프 존이 열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 참 답답한데. 예. 아, 근데 이제 왜 골프존에서 이제 그 일반 골프 회사를 많이 인수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갖고 있는 예. 골프장도 많죠. 예.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예. 참 아쉬운 게 골프존이 이게 사실 코로나 이슈 끝나고 나서 주가가 이전 가격으로 회귀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7만 원대 정도의 움직임까지 나온 이후에 그다음 별다른 모습이 없어요. 예, 맞아요. 예. 네,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잘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예. 잘 나오고 있는데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저도 예. 이게
당장은 이 흐름에서 좀 지지부진하지만 예. 그래도 얘가 한 번은 9만 원, 1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었던 게 최근에 스크린 골프장을 가질 못하니까 이게 주가가 좀 약간의 영향은 좀 받긴 했는데 크게 또 하락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최근에 정부의 정책 이슈로 인해서 약간 영향을 받긴 받은 차예요. 근데 다행히 크진 않아서 이게 이제 조만간 풀리잖아요. 예. 풀리게 되면 다시 조금 회복하면서 우선 1차적으로 7만 1,000원, 7만 2,000원까지의 상승 흐름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그 골프장들 가격 많이 올려서 또 많이 또 매출 확대 포인트가 또 나왔기 때문에 골프진의 실적 자체도 4분기 때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 보이면서 이슈몰이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7만 2,000원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에 정책적으로 코로나 2.5단계 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스크린 골프장 오픈되면 주가 맞춰서 7만 2, 3,000원까지는 올라가고 거기에 실적 이슈가 나와주면 주가는 7만 5,000원 이상으로 슈팅하는 포인트는 분명히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걱정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리스크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약전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올려치게 될 경우 다시 좀 7만 5천 원 위로의 포인트 맞추셔서 거기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냥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시기고 7만 5천 원 넘어갈 때 맞춰서 여기서 이제 8만 원 가는 거 볼까 아니면 정리할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 사실 수익이 7만 2천 원이시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7만 5천 원 넘어갈 때는 한 번은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으세요. 네. 그래서 우선 저는 7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가 매수요? 예. 비중이 지금 보시니까 30%세요. 한 10% 정도 더 한 추격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미 충분히 많으시긴 한데 부담 안 되신다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는 의견 드려볼 테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당락이 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들렸습니다. 배당금이. 배당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배당금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제가 그거는 열어봐야 되거든요. 다트를. 그 그렇습니까? 부분까지 좀 확인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예. 제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PCL 28,000원 40% 비중입니다. 40% 정도 들고 계시다고요? 네. 그럼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네, 그런데 뭐 4만 원도 올라가고 막 그럴 것 같더니 계속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입절을 좀 해야 끼가 있는 되는지 종목인 것 조금 같긴 더. 한데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PCL이 좀 나름 좀 쉽진 않은 종목이에요. 봐야 될 게 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사실 다트를 열어놓고 이 종목을 진짜 한 20-30분 뜯어봐야 되긴 하는데 우선은 하나씩 좀 보자면 올해 조금 그간에 좀 힘들었던 포인트 벗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없던 종목인데 드디어 터진 거잖아요. 예. 뭐 혈액 선별기부터 해가지고 이슈거리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열어보면 최근에 또 왜 이렇게 이제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래량 대비해서 봤을 때도 많은 수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간에 조금 단기적인 대응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들의 물량이 단기 대응으로 빠져나가는 최근에 조금 이 하락을 좀 유도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많진 않았지만은 조금 매수가 들어왔던 흐름에서 매도가 나가는데 여기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량으로 보건데 기관들의 매도 흐름은 조금 이제 거의 다 끝이 난 상황이거든요.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종목 자체의 흐름을 보자면 거의 뭐 매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121선 흐름을 거의 타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급등이 나올 때마다 밀리는 흐름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의 상승이 나온 이후엔 여지없이 밀렸던 흐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흐름에서 또 하락이 나온 터라 하락이 조금 깊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일이나 이번 주 상황 보시면서 이게 얼마일까요, 가격적으로? 32,5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32,500원 정도 이탈하면서 32,000원 아래까지 쏟아져 내리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최악인 경우를 대비하셔 3만 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만 원까지 밀리더라도 사실 매수하신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버티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몰이를 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 거치더라도 상승을 크게 주면서 생각하시는 가격 뭐 45,000원 이상까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주 상황에서 32,0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은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깨버릴 경우에는 3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생각하시고 우선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은 어떨까? 이게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쉽게 이게 단순하게 이 종목 보고서 그냥 좋다 판단할 종목이 아니라 뜯어볼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종목을 매수하셔서 제가 걱정스러우니까 32,000원 라인만 지켜보시고 아니면 수익 내신 다음에 뭐 좀 판단하기 쉬우신 종목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32,000원 안 깬다면은 다시 4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CL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우리 시청자분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성우 하이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050원에 30%요. 네, 5,050원에 30%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해결사님 받아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매도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생각하시는 가격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살짝 듣기로는 목표가가 12,000원까지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야, 엄청 많이. 지금 지금부터 2배 말씀해 가야 주신 되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글쎄요. 자, 우선 보죠. 뭐 회사 내용이야 뭐 어려운 회사도 아니니까 다 잘 아시는 종목이라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 주네요, 진짜. 와, 그냥 기관들이 그냥 끌어올려 버렸네요. 상한가 간 상황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더 들어와 버리네요. 저도 이 종목 최근에 몇 차례 자주 봤는데 너무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대응을 어떻게 하냐. 자, 우선은 현재 가격이 얼마 6,500원대가 2017년, 18년 초대 가격이에요.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하냐면 2015년부터 해가지고 17년, 8년 초까지 해서 꽤나 두터운 매물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가격대예요. 여기 가격대들. 그러면 7,000원 정도까지는 안착이 나오지만 7,000원부터 해서 이 포인트에서 2017년도 때 바닥, 2016년도 때 바닥 포인트가 나온 자리라 굉장히 좀 심리적인 저항선들이 작용하면서 약간의 종목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종목이 되게 이게 좋은 상황인 게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28일 월요일 날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종목이 올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사리 종목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거를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를 12,000원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디까지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목표가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책을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실 때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가 차트적으로 보자면은 종가가 이제 6,350원이었고 시가가 5,900원 정도잖아요. 그 중간 값으로 치자면 6,2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6,20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 중간값 정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또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또 올려쳤을 때 오늘의 종가 6,520원이었는데 저가가 6,240원이었는데 오늘의 저가 6,240원에서 한 3, 4% 정도 이하로 밀리지 않은 가격, 한 6,100원짜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필요하시냐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급등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런 종목은 갑자기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한 최소한의 매도를 하실 때 지금 비중이 30%시잖아요. 5%씩 6번 정도 6일에 걸쳐서 갑자기 말씀드렸던 내일 시장 6,100원을 깨진다면은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폭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경우는 그 전 가격에서 시가 부분을 2, 3% 이상 이탈하는 포인트를 항상 분할 매도 대응으로 잡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의 조정 흐름에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는 가격대는 1차적으로 8,000원 이상의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000원 이상을 말씀드리지만 12,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일의 종가의 대응에 전일의 저가죠. 가장 낮은 가격 기준으로 해서 2, 3% 하락하는 기준을 잡고서 천천히 대응하시면은 결과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깔끔하게 네.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저희 김선윤 해결사님께 앞으로 그리고 내일장 어떻게 이제 대응하면 좋을지 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좀 크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전략 짜가는 게 좋을까요? 뭐 없어요, 여러분. 네, 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네. 그냥 저 찾아오세요. 네, 이러시면 됩니다. 뭐 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심야상담소 함께해 주시면서 열심히 상담해 주신 해결사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한 점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죠? 이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도 심야상담소는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해결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